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즌3 면접 특강 경력 부분 진행하고 있는 정혜우 강사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경력자분들이 그 면접을 볼 때 이제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적어 놓긴 했습니다. 자, 진행했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실무에서 사용됐던 기술이나 툴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상황을 결정해야 될 때 의견 질의. 이거는 신입 면접 특강 진행할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진행했던 프로젝트나 이 기술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신입 분들에게도 조금 해당이 되는 이야기들인데, 경력 분들이 이제 면접 보실 때 조금 달랐던 건 뭐냐면, 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전 회사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이겁니다. 왜냐면 경력자는 이제 이력서에 본인이 다녔던 이제 그 회사들이 좀 나열이 되기 때문에 이직이 잦은 경우가 요거, 이직이 왜 잦은지 이런 거랑,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드랍이 좀 되면은 왜 드랍됐는지 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선은 경력자분도요, 그 면접을 볼 때 대략적으로 이제 그 좀 나눠지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좀 나눠보면은 경력자라고 해도 이제 그 경력 기준으로 볼 때 1에서 2년 차, 그리고 5년에서 10년 차, 그다음에 10년 이상 경력자. 여기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경력자분도. 1년에서 2년 정도 경력자라면은 사실 그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신입이랑 면접 보실 때 신입이랑 경력자의 그 요 두 가지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얘랑 그 다음에 그 신입 때 물어봤던 학교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1, 2년 차가 좀 물어보는 게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면접관들이. 학교 다닐 때 어땠고 신입 때 왜냐면 프로젝트가 그래봤자 프로젝트가 한 개잖아요.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크게 많이 물어볼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굉장히 그 대형 프로젝트였다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지만, 보통 이제 1, 2년차 경력자분들은 그렇게 심도 있게 물어보는 경우보다는 두루두루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는 요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 5년에서 10년 정도 된 경력자분들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한 회사를 오래 다녔거나 아니면은 이직을 자주 했거나, 이직을 자주 한 경우는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겠죠. 왜냐면 기간이 기니까. 근데 요럴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면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경험도 중요하다 보거든요. 면접에 있어서는 경험도 굉장히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을 다녔는데도 한 회사를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한 회사 5년이나 10년 다니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그 이직을 해야 될 때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면접을 본 지가 언제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 면접에 대해서 이 5년에서 10년의 경력자더라도 면접 볼 때는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신입이랑 경력이랑 좀 섞인 그 마인드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고, 아니면 이 5년 사이 5년에서 10년이면은 보통 이제 한 회사를 3년 다녔다 치면 보통 프로젝트가 3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 드랍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런칭을 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완수를 하지 않고 이직을 한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경력자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3번이나 했다라는 거는 이직을 어쨌든 간에 3번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때는 이제 신입 플러스 경력보다는 그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내용들 중에서 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위주로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프로젝트 위주. 요거를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뭐를 물어보겠냐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10년 이상 경력되는 분들은 프로젝트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요때 되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그 이직을 여러 번 하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한 회사에 10년 동안 다니신 분들은 회사 옮기는 것 자체를 조금 두려워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니셨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 관련된 얘기는 제가 연봉 협상 그 단계에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논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 경력자분들은 그 학교를 어디 나왔거나 이런 거를 절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절대 중요하지 않고,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물어보는 건 똑같은데요. 이게 이 자기소개서는 이제 자기소개서대로 물어보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물어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3D의 캐릭터를 적용했다 그러면 3D 캐릭터에서 뭐 복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얼굴 있고 그 다음에 복식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담당을 했어요 라고 하든가,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뭐 여기다가 이제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몬스터도 있습니다. 그죠? 몬스터도 있고 인간형 아니면 동물형 몬스터 부분적으로 좀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작업을 했는지 그 파악을 하기 위한 것들을 물어보겠죠. 왜냐면 이 캐릭터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캐릭터도 몬스터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뭐 인간 그 NPC라든가 아니면 그 메인 캐릭터 뭐 그쪽으로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분야가 좀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캐릭터도 의상을 잘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요거는 이제 좀 그래도 각 전문 분야별로 또 나눠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배경이라면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오브젝트 파트, 어셋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둥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그 단일 오브젝트 얘기하는 거고, 월드 파트가 있죠. 이게 레벨이라고도 하는데, 뭐 지역 만들고 오브젝트 배치해서 전체적인 실루엣 그리고 라이팅 잡는 사람들, 이렇게 좀 많이 나눠지죠, 배경도. 그래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물어볼 거예요. 어떤 파트를 담당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더 보여드리려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좀 만드셔야 돼요. 자, 경력자 분이라면은 회사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개인 작업을 했던 걸로도 이제 쓸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캐릭터 쪽에서 이런 파트를 담당을 했다. 자, 그런 것들 얘기할 거고, 경력자분들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캐릭터 하나 만드시는데 얼마가 걸리세요? 아니면은 배경을 만드는데 얼마가 걸리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요거는 신입이나 경력자분들도 왜냐면 퍼포먼스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궁금하면 이것들을 좀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대형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집중적으로 요거 위주로 물어볼 거예요. 대형 프로젝트 했었던 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라나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뭐 뒤에 이제 C9도 있었고 마비노기도 있었고, 마비노기 팀은 잠깐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요거를 많이 물어봤어요. 이 그라나도 에스파다가 어쨌든 간에 예전에 이슈가 됐었고, 캐릭터랑 배경은 초기에 개발됐던, 지금도 간간히 보는데 지금 봐도 그래픽이 나쁘지 않아요. 노멀맵이랑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작이 됐던 부분이라서, 업계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뭐 C9 쪽을 좀 많이 물어볼 줄 알았더니 이거보다는 여기 있는 걸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됐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거 위주로 아마 좀 물어보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지워서, 그러면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물어본다라는 거고, 경력자분들은 신입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만 명시를 제대로 하시면 면접 중간에 핀트가 나가는 일은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제작 시 사용된 기술들은 이제 툴 같은 거 있잖아요. 툴. 왜냐면 기술 면접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흔히 요즘에는 서브스탠스 페인터를 좀 많이 물어본다고 하네요. 서브스탠스 디자이너 말고 이 서브스탠스 디자이너가 있고 페인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좀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사용됐던 거 3D 맥스나 아니면은 지브러시나 그 포토샵 이런 거는 기본적이잖아요. 특히 물어보는 거는 그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엔진. 왜냐면 이거는 사실 거의 기본 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잘 물어보진 않고요. 그 만약에 언리얼 엔진을 쓴다고 그러면은 언리얼 엔진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유니티는 사실 그게 거의 하루 이틀이면은 좀 만질 수 있는 좀 간단한 엔진이라서 디자인 쪽만요. 뭐 프로그래밍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지만 어쨌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한 이틀 3일이면은 보통은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조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엔진을 사용을 해 봤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보고 실제로 구직을 하실 때 이 언리얼 엔진 경험유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경험을 했는 사람을 선호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이제 구인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에서 제작됐던 그 기술이나 툴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기술이나 툴 그러면 거의 물어보는 거는 툴 위주로 물어보거든요. 어떤 툴을 써서 만들었나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제가 면접을 봤을 때는 면접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엔사 면접 봤을 때인데 노멀맵 관련된 그 질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멀맵을 만들 때 노멀맵 프로젝트에서 모델링과 텍스처의 비율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인가 라는 거를 물어봤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은 노멀맵이라는 기술 자체가 원래 베이스는 하이폴리곤의 높이와 이제 탄젠트 값에 따른 굴곡과 깊이 값을 이제 로우 폴리곤에 비교해서 그거를 텍스처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 본질은 모델링이 70%고 30%는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텍스처가 없다면은 모델링이 있어도 그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텍스처가 가지는 영향도가 3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거 요즘은 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델링 없이도 노멀맵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적으로 30%에 70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왜냐면 정답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 요런 거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요런 거 위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 제일 이제 프로젝트를 어떤 거 진행을 했고 그리고 기술들 그래봤자 툴 위주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입분들보다 경력자분들은 이 데이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라든가 이 포트폴리오라든가 데이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면접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결정해야 할 때 의견 질의 요거는 이제 그 전이랑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결정해야 될 때 그 의견 질의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죠. 경력자분들은 회사를 다니시면서 팀장분들이나 아니면은 파트장분이 이거를 일을 지시를 했을 때 그 이제 그 경력자분들은 대충 어떻게 그 이 회사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됐는지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경력자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팀장이나 파트장이 얘기를 하는 거를 경력자분이 봤을 때 이거는 의견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답이라기보다는 그 모범 답안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팀장이나 파트장 분들이 업무를 오더를 내렸는데 어쨌든 간에 사원이잖아요, 경력자도. 그러니까 이거를 지시를 안 듣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눈밖에 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면 경력자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모범 답안은 사실 이런 거죠.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경력자분이니까.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는 것 같고 퀄리티적인 면에서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팀장이랑 파트장분이랑 조율을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주시면 제가 의견을 냈던 거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고 그게 아니고 팀원들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개인 작업이 아니고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다른 그 동료분들이 만약에 조금 뭐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으면 제가 팀장님이나 파트장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의견 조율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견을 수용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어필을 조금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성격상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주변에 이제 보면은 프로젝트 개발하다가 뭐 실제로 싸우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 그런 경우인데 왜냐하면 의견이 정말 안 맞으면은 이거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표출을 안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사이가 껄끄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의견이 좀 안 맞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경력자분들은요, 요게 이제 조금 걸릴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이직이 잦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경력상에 이 프로젝트가 여러 개면, 그러니까 경력이 5년인데 프로젝트가 5개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가기는 가는데, 그래도 이 면접 볼 때마다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이직이 잦은 경우. 요거는 이력서상에 1년 미만인 경력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본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얼마 안 있으셨네요 라고 물어보는 게 요거 왜 물어보냐면요. 이게 성실도나 아니면 이제 이게 왜냐면 책임감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너무 이제 짧게 일을 하면은 프로젝트 너무 이제 자주 옮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금방금방 나가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금방금방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도 손실인 거죠. 회사에서도 손실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 입장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죠. 왜냐면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은 팀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도 나가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좀 짧게 다니면은 사실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력자분들이 한 회사 다니실 때 그래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다니시면 그러려니 생각해요. 보통 2, 3년마다 한 번씩 옮기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직이 잦은 경우를 이제 이 경력자분들은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평판이죠. 그러니까 경력이 있으면은 이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직이 잦을 경우 이거는 근데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직이 잦는데 한 1년 다녔죠. 근데 이게 약간은 확률적인 것도 있긴 한데요. 여기 있던 사람 그 면접관이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에 있는 회사에 아는 사람이 만약에 있을 경우 물어봅니다. 이 사람 어땠냐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업계가 굉장히 좁아요. 업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걔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얘기하면은 이게 선입견이 생겨버려서 안 뽑는 경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년 미만에 있다 그래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떳떳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왜냐면 경력자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일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돼서 프로젝트가 드랍된 건 뭐 어쩌겠어요. 내 잘못이 아닌데. 그죠? 요런 거는 떳떳하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이 4번, 5번은 제가 같이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드랍은 그 어쨌든 경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한 프로젝트가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좀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프로젝트가 드랍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성공한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이직을 할 때요,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좀 그 확률이 높을 것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조금 그 이슈가 됐던 프로젝트들이나 그런 데를 가시면 어쨌든 런칭은 해요. 런칭은 하고 중간에 엎어질 일은 없어요. 근데 요런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데, 프로젝트가 드랍됐다라고 이제 왜 이직이 잦으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드랍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기존에 다녔던 회사 중에서 전혀 이제 그 팀원들이랑 잘 지내고 일도 잘 했는데 1년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을 조금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약간 휴식차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어서 좀 나왔습니다, 이제 좀 리프레시가 돼서 다시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경력이 좀 쌓이면은 정말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뭐 어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만약에 1년 이하의 경력이 있더라도 이런 게 맞다면은 성실도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직이 잦은 경우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경력 관리를 하실 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1년 단위로 회사를 옮기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2년 이상은 다니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괜히 물어보면 일일이 답변을 또 다 해야 되거든요. 면접 보러 갈 때마다 내가 왜 이랬고 이게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좋게 보는 사람은, 근데 이 이직이 잦은 경우는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직이 잦다라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요런 거 있잖아요. 쉬고 싶어서 그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 드랍돼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게 그냥 상황을 이해해 주는 거라서 이게 본전이라는 겁니다. 본전. 평판은지가 아까 전에 살짝 나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경력자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경력이 많을수록 다녀간 프로젝트가 많고,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런 게 많은 거예요. 평판 조회를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그 사람이 있대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요런 평판이 그 회사에 채용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경력자는. 신입자랑 경력자랑 좀 크게 다른 부분이죠, 여기. 어쨌든 간에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대체적으로는 진행했던 프로젝트 위주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사용됐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 제작 시에 사용됐던 기술이나 툴 같은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도 이제 좀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팀원이랑 이제 트러블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경력상의 이직이 잦을 경우는 왜 이렇게 자주 이직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가 드랍된 경우도 이제 좀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픽적인 거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물어볼 때는 배경이나 캐릭터 둘 다, 요거는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릴게요. 캐릭터랑 배경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컨셉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컨셉으로 만든 건지, 어떤 컨셉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만드실 때 어려웠던 점, 그리고 잘된 부분과, 그러니까 장단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잘된 부분, 아니면 못된 부분 얘기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경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에서 만드실 때 어려웠던 점이랑 잘 안 된 부분이랑 못된 부분, 그리고 개선될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은
그 내가 이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을 잘된 부분, 못된 부분 이런 거 개선해야 될 부분을 알고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그 퀄리티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방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잘된 점, 못된 점, 개선될 점, 이런 것들 물어보고, 그지 캐릭터랑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보죠, 실질적으로. 배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배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캐릭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배경 쪽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배경은 스카이라인, 그러니까 좀 여러 개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구도가 중요합니다. 배경은 구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도가 중요하고 그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자연물, 그리고 건축물 있죠. 인공물이라고 할게요. 인공물. 그 다음에 자연물에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그 지형. 그러니까 자연물에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로만 한 개로만 카테고리를 나눠도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배경 작품을. 자연물 같은 경우는 나무, 돌, 물, 지형도 이게 큰 카테고리로 하면 포함이 되긴 한데요. 이렇게 자연물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도 있고, 인공물 같은 경우는 큰 성을 예로 들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큰 성 하나만 해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 자연물, 인공물, 지형 이렇게 세 개로 저는 나눕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다시 돌려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또 한 가지가 제 생각으로는 있을 것 같은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여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가 추가가 되면 좋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스카이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스카이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얘기를 하셨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도 이거를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스카이라인.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카이라인이.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지형이랑 자연물이랑 인공물 여기에 좀 자연물에 애매하게 걸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요건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죠. 환경적인 부분. 그러니까 요런 게 중요하다가 요거를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네, 약간은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면접을 본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이거를 물어봤던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본 경우는 크게 많이 없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있을 거예요. 비율이라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뭐 저도 캐릭터 하시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분들이 이제 얘기 들었던 거는 비율이랑 그 다음에 인체 해부학 관련된 부분, 비율이랑 인체 해부학, 그리고 표정이라고, 캐릭터는 이제 특히 또 이제 얼굴에 표정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일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거는 얼굴이 예뻐야 되거든요.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뻐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표정에 따라서 그 캐릭터가 나타내는 느낌이라든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과 이런 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헤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경을 만들 때 어쨌든 간에 이 잘된 점과 못된 점은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제 본인이 느낀 점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을 들어가실 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냥 거기서 이미지 하나 놓고 이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원하셨던 포트폴리오 있죠. 포트폴리오나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런 거죠. 이 엉뚱한 데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거에서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면접 1차 기술 면접일 때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 대체적으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그 1대1 문의사항에다가 조금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이 특강을 수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면접 보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시간은 1차 면접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2차 면접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